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라남도 광주시 및 인근 지역에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에 대해 시민들이 투쟁하다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 벌어졌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는 그런 5.18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5.18은 북한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다, 떳떳하지 못하니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다 등과 같은 주장을 이어가며 5.18을 폄하하고 있죠. 제 채널에 올린 5.18 관련 영상에도 이와 같은 댓글은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5.18은 진짜 북한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었을까요? 오늘은 그들이 주장하는 5.18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 중에서도 가장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인 북한 개입설에 대해 하나하나 전부 다 반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유공자 명단 공개 의혹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해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변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이 영상 하나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먼저 그들이 주장하는 북한 개입설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이 광주에 600명가량의 특수부대를 투입했고 이들이 광주 사람들을 선동해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5.18 특별법이 통과되기 이전인 1990년대 초중반만 해도 호남 외의 지역에서는 이 주장을 정설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두환, 노태우의 지지 기반이었던 영남 지역의 중장년 세대들은 지금까지도 사실로 생각하고 있죠. 이 북한군 개입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최초의 북한 개입설은 바로 전두환의 입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5월 24일 전두환이 편집국장단과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일성은 영리하게 3,000명의 비정규군에 의한 전쟁을 기획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전두환의 이 발언이 5.18 북한 개입설의 시초가 되었고 이후 일부 보수진영 인사들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5.18이 북한군에 의해 일어난 폭동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어느 탈북자가 자신이 특수군 출신으로 광주에 침투했었다고 방송에서 말하며 북한 개입설은 특정 세력들에게 진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5.18 직후 계엄군이 학살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거짓으로 꾸미고 조작한 내용입니다. 그 증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개입설이 거짓이라는 첫 번째 증거는 1981년 4월 심양에서 있었던 김일성 등소평 회담에서 김일성이 직접 했던 발언입니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상황하에서 우리가 남조선 인민봉기에 개입한다면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는 또 미국과 싸워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남조선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 요약하자면 김일성은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무서워 그들이 남조선 봉기라 부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정치군사대학 출신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1980년 당시 대만인 유학생으로 위장해 침투해 있던 간첩이 우리가 광주에 모여야 하는지를 상부에 물었더니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몰살이라도 당하면 큰일 나니 절대 가지 말라는 답을 들었다고 증언했죠. 북한 개입설이 거짓이라는 두 번째 증거는 미국 정부와 CIA의 기밀문서 내용입니다. 5.18이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 주장하는 세력들은 미국 측 문서를 보면 5.18에 북한 개입이 있었다고 써놓았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그 문서는 미국의 의견이나 진실이 담긴 문서가 아니었고 당시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은 전달문서였으니 밝혀졌죠. CIA의 체로키 문건에 의하면 실제로 전두환 신군부는 5.18 도중에도 간첩이 광주에 침투했다, 시위대가 인민재판을 시행한다, 폭도 2,000여 명이 산악지대로 도주했다, 북한에 남침 징후가 있다는 등 미국의 각종 가짜 정보를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지만 미국은 이에 속지 않았죠. 그렇다면 실제 미국 정부와 CIA의 기밀문서에는 5.18에 대해 어떻게 적혀 있을까요? 2017년 1월 18일 미국 CIA는 관례대로 기밀 보존기간이 끝난 과거 기밀문서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는데 이때 공개된 과거 기밀문서 중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북한은 한국의 정치불안 상황을 빌미로 한 어떤 군사행동도 취하는 기미가 없다, 북한은 이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미국 CIA의 정보 분석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5.18이 끝난 직후 작성된 미국 NIC 문건에 따르면 현재까지 북한은 이 사태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김일성은 남한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행동이 전두환을 돕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 개입설이 거짓이라는 세 번째 증거는 애초에 물리적으로도 군사학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치안 상태를 보면 북한의 특수부대의 침투는 호남은커녕 북서울 지역까지 보내는 것도 천운이 따라야만 겨우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 특수부대 600명이 서울, 경기, 충청 지역을 거쳐서 전라도 광주까지 내려갔다?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군사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학적으로 광주는 주요 거점으로 삼을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산이나 목포처럼 항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규모 부대가 포진한 것도 아니었죠. 있어봤자 당시 퇴역 기체들이 있었던 광주공항,
상무대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비행기를 땅굴로 가져와서 광주공항에서 날릴 것도 아닌데 굳이 600명의 특수부대라는 국보급 인재들을 보내서 광주를 점령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게다가 실제로 그 정도의 병력이 대한민국에 잠입했다면 관련 책임자들이 즉각 경질되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부 문서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죠. 또한 광주에 북한군이 단 한 명이라도 들어왔고 그를 사살했다면 그 치적은 국방사에 있어서 오랫동안 남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일선 장병부터 장성급 지휘관까지 훈장이 쏟아져야 했겠지만 그런 내용 역시 존재하지 않죠. 심지어 5.18 당시 계엄군 인사참모부였던 보수인사 역시 북한 개입설은 거짓말이라 증언했습니다. 당시 개미 새끼도 이렇게 하나 그거 할 수 없구만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우리 정보기관에 사사시 다 뒤졌어요. 그럼 600여 명 중에 한 놈이라도 안 걸렸다 이 자체가 이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전에 모든 걸 다 떠나서 당시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진짜로 북한 특수부대 600명이 광주까지 잠입할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적화통일이 되어 북한의 손에 넘어갔어야 정상입니다. 이 세 가지 증거만으로도 5.18에 북한 개입이 없었다는 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북한군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들이 광주에서 일어났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이번에는 그들이 제기한 의혹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군들이 군 지휘 차량을 쉽게 탈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훈련받은 북한 간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사단 지휘부라면 경비가 삼엄했을 텐데 어떻게 시민군이 사단 지휘 차량이 지나가는 길목에 대기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걸 빼앗았는가? 훈련받은 북한 간첩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라는 주장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주장은 5.18의 성격이나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주장이죠. 당시 광주의 시위 인원은 10만 명이었는데 이것은 20세 이상 60세 미만 인구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정도였습니다. 즉 도시 청장년 인구의 3분의 1이 시위에 참여했고 이는 요즘의 시청 앞 시위, 광장 시위처럼 특정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시위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그 지점에서 사단 지휘부의 이동을 알고 대기하고 있다가 조우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로 이동하든 광주 전역에 퍼져있는 시위대와는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전두환 회고록을 보면 광주 시내로 진입하려다 탈취당한 24단 지휘 차량은 단순한 행렬 차량이었을 뿐이라고 전두환 본인이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주장하는 훈련받은 북한 간첩이 있었기 때문에 군 지휘 차량을 빼앗을 수 있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장갑차를 운전할 수 있었는가? 라는 의혹입니다. 그들은 일반 시민들은 군용 장갑차를 운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하여 장갑차를 몰았을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발언들은 장갑차에 대한 지식과 개념 자체가 전무한 사람들이나 하는 어리석은 주장일 뿐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시 그들이 몰았던 군용 장갑차는 일반인들이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운전했던 장갑차가 차륜식 장갑차였기 때문이죠. 1980년대 당시 광주에 있는 방위산업시설은 아시아자동차가 유일했는데 1976년 기아자동차에게 인수된 이후 적자를 줄이기 위해 KM900 차륜식 장갑차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차륜식 장갑차는 이탈리아의 자동차 제작사인 피아트에서 설계한 것으로 조종 전문인력이 운용해야 하는 현재의 궤도식 장갑차와는 다른 일반인들의 운용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모델이었죠. 사진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시민군이 탈취한 KM900 차륜식 장갑차 운전석의 모습입니다. 그냥 자동차 운전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아주 가끔 자신이 장갑차 조종수 출신이라며 장갑차 운전은 일반 차량 운전이랑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른쪽 사진이 바로 궤도식 장갑차의 운전석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 대부분이 스틱과 조향 핸들로 운전하는 궤도형 장갑차만 운용해봤기 때문에 나오는 오류인 것이죠. 사진으로만 봐도 모두 알겠지만 당시 시민군이 운용했던 차륜식 장갑차와 궤도식 장갑차의 운전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즉 그들이 주장하는 북한 간첩이 있었기에 장갑차를 운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 역시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기고를 습격하고 총기를 탈취하는 건 전문 군인들만 가능하다는 의혹입니다. 그들은 당시 무기고 습격은 고도로 훈련된 수백 명의 군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이것 역시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1990년대 초에 있었던 예비군 무기 이관 사업이 있기 전까지는 경찰서나 파출소, 출장소에 무기를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무기고는 엄청나게 허술했고 그에 따른 범죄가 수도 없이 일어나던 시기였죠. 1971년 20살 청년이 혼자서 카빈소총과 실탄 60발을 훔쳐갔고 같은 해에 10대 소년 2명이 카빈소총과 실탄을 훔쳐 일반인들에게 난사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후 1972년 2인조 강도가 카빈소총을 훔쳐 강도살인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무기들이 모두 예비군 무기고에서 탈취된 총기였죠.
군대도 안 다녀온 20살 청년 혼자서도, 심지어 10대 소년 2명이서도 탈취가 가능한 게 당시의 예비군 무기고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경찰들이 시민군을 도와 무기고의 열쇠를 몰래 넘겨주었다는 증언도 존재하며, 당시 독일에서 생중계된 방송에서는 진압에 투입된 군인들조차 광주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죠. Und das hat den lange aufgestauten Hass der Bevölkerung auf das Militärregime so erregt, dass schließlich mehr als 200.000 Menschen demonstrierten und etwa 30.000 in die Straßenkämpfe selbst verwickelt wurden. Und die Bevölkerung ist voll auf ihrer Seite und jede Tankstelle versorgt sie kostenlos mit Benzin. Wir hatten sogar den Eindruck, dass einzelne Soldaten und ganze Militäreinheiten den Demonstranten sympathisch gegenüberstehen. Und man hört bereits von den ersten Befehlsverweigerungen in der Truppe. 즉 그들이 주장하는 무기고를 습격하고 총기를 탈취하는 건 전문 군인들만 가능하다는 주장 역시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5.18을 북한에서 기념하기 때문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의혹입니다. 그들은 이게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면 북한에서 왜 5.18을 기념하냐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 역시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현재 북한은 5.18뿐만 아니라 4.19 혁명, 6월 항쟁, 부마 항쟁, 심지어 미군 여중생 사고마저 자기들 입맛에 맞춰 왜곡해가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미군 여중생 사고 역시 북한이 개입한 사건이라는 뜻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북한이 이러한 사건들을 기념하는 이유는 단지 이를 반정부 투쟁으로 내부 선전하기 위해 왜곡 및 날조하여 써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섯 번째는 북한에서 5.18을 기념하는 위령비가 나왔기 때문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의혹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함경북도 청진시 낙양동에 있는 비석입니다. 뒤쪽에는 약 150명의 이름이 적혀있죠. 이 기념비가 북한이 5.18 난파 간첩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비석이라는 주장입니다. 그 근거는 단 하나, 이 비석이 5.18 사건 한 달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 비석 어디에도 5.18이나 광주와 관련된 언급은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북한에는 저런 기념비가 전국 도처에 수백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그 어디에도 증거 따윈 없고 저런 비석이 북한에 수백 개는 깔려있지만 그저 5.18 사건 한 달 뒤에 세워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난파 간첩을 기념하는 비석이라고 단정해버린 것이죠. 이 영상을 보는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반박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저 비석이 진짜 5.18 난파 간첩을 위한 기념비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제대로 된 증거부터 가져오시는 게 맞는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여섯 번째는 탈북자의 증언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 5.18의 북한 개입설에 살이 붙기 시작한 게 어느 탈북자가 자신이 특수군 출신으로 광주에 침투했었다고 방송에서 말하면서부터였죠. 그는 자신이 19살이었던 당시 전남도청 지하에서 큰 전투를 벌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북한군 대장을 호위하고 광주에 침투해 도청 바깥에서 경계를 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이 탈북자는 2013년 해당 방송을 끝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난 2021년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모습을 드러낸 탈북자는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했죠. 당시 난파 간첩을 키우는 대남연락소 소속 전투원이었던 그는 진입 파악조차 안 되는 5.18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인에게 듣고 자신이 난파 간첩으로 직접 그곳에 침투했다며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2013년에 출연했던 방송 역시 자신은 촬영하는 줄도 몰랐고 그냥 주변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붙고 살이 더해진 것이라 설명했으며 자신은 5.18이 북한 간첩의 소행이라 주장하는 세력들에게 이용당한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왜 그때 거짓말임을 고백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당시 방송이 나간 이후 사회적 파장이 너무나도 커져버렸고 뒤늦게 거짓말이라고 말을 바꾸는 게 너무 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즉 실제 광주에 침투했다던 북한 특수군의 이야기는 그저 탈북자가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5.18 당시 신원미상의 사망자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라는 의혹입니다. 당시의 신원 확인 작업은 유관식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파출소나 동사무소에 비치된 증명사진과 지문장부를 경찰관, 공무원이 시신과 일일이 확인하는 식으로 신원 확인이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았고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신원을 확인해줄 연고자가 없는 경우 대부분 신원미상으로 남아있었죠. 그들은 이러한 신원미상의 인물들이 북에서 내려온 간첩이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로 전국민의 지문과 증명사진 전산 등록이 완료되면서 광주시는 신원미상으로 분류된 이들의 DNA 대조 작업을 거쳐 그들의 신원을 찾아 유가족에게 인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까지 신원미상으로 남아있는 인물은 4세가량의 남자아이와 50세의 남성 단 2명뿐이죠. 즉 그들이 주장하던 신원미상의 사망자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라는 주장 역시 전부 거짓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북한의 개입이 있었건 없었건 5.18은 무조건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차피 제가 어떠한 증거를 가져다줘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닌 보수 진영의 새바람이라 불리며 그들이 떠받들고 있는 전 역사 강사 전 씨가 직접 한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시위에 대해서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강제 진압을 하겠지요. 그러자 결국은 시민들이 자위권 차원에서 무기를 탈취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기에 대해 저항했다 치면은 나쁜 거 아니냐 하는데 누가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군인이 마구잡이로 막 총칼로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하게 되면 너 같으면 어떡할래? 그래 총알 간주가 아니고 광주 시민들은 뭐 폭동이다 그리고 뭐 빨갱이다 이러는데 그거는 여러분 네가 무식하고 세뇌가 된 거야. 너 생각 북한놈 600명 와서 5.18 사주했다라고 아는 사람 졸라 많아. 북한놈이 600명 아니라서 뭐 어디서 휴전 타고 왔냐 비행기 타고 왔냐 헬기 타고 왔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 5.18을 어떻게 막 북한놈이 사주 그런 거는 또라이 새끼야. 아베 같은 똑같은 새끼야. 아니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전부 다 세뇌되면 그래 되는 거야. 이로써 5.18 북한 개입설 의혹들에 대해 그리고 북한 개입설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까지 전부 반박하고 증명했습니다. 앞으로 주변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이 영상 하나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떳떳하지 못하니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